그 애는 직장도 제대로 유지 못해요. 어머니가 증언대에 서서 나를 향해 그렇게 외쳤다.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는 이미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은 내 이혼 소송의 최종 심리였다. 남편 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한 변호사로 나를 불안정하고 무능한 아내로 몰아가려 했다. 어머니는 그의 편에 섰다. 내 친어머니가? 미나야, 내가 너무 예민해. 진우가 내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소송 전에 어머니가 나에게 한 말이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녀는 진우의 변호사가 준비한 대본을 그대로 읽었다. 내 정신 건강 문제를 과장하고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우리 딸 수아는 그 소송으로 인해 진우에게 양육권이 넘어갔다. 나는 빈손으로 법정을 나섰다. 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내 뺨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내 가슴속 공허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35살,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나 하지만 결혼 후 진우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수아를 키우며 가정을 지켰다. 그게 실수였다. 진우는 점점 변했다. 회사 동료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나를 탓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서 그래.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는 증거를 조작해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만들었다. 어머니는 항상 진우를 좋아했다. 그런 좋은 사위를 어디서 또 구하니 그녀의 말은 내 고통을 무시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생각했다. 왜 어머니가 그랬을까? 그녀는 나를 키우며 항상 참아라라고 가르쳤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진우는 이제 자유로웠다. 수아를 데리고 새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할 터였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직장도, 가족도, 자존심도.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를 켰다. 진우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다. 그는 이미 새 여자, 혜진과 사진을 올렸다. 새로운 시작 캡션이었다. 혜진은 그의 회사 후배였다. 예쁘고 야심차 보였다. 어머니의 페이스북도 보았다. 그녀는 진우의 게시물을 좋아하고 댓글을 달았다. 축하해요. 사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차갑게. 이제부터는 참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관찰할 것이다. 그들의 약점을.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나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IT 업계는 여전히 나를 필요로 했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나는 진우의 일상을 추적했다. 그의 출퇴근 시간, 회사 위치, 혜진과의 만남 장소. 어머니의 일상도. 그녀는 은퇴 후 카페를 운영했다. 나는 그 카페 근처를 맴돌며 관찰했다. 왜 그녀가 나를 배신했는지 이해하려 했다. 어쩌면 그녀는 진우의 돈을 노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주었다. 나를 버린 대가로. 한 달 후 나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급여는 괜찮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였다.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진우의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연결고리를. 나는 밤늦게까지 코드를 짜며 계획을 세웠다. 수아를 생각했다. 딸은 이제 진우와 혜진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나는 주말에만 볼 수 있었다. 그때마다 수아는 엄마, 왜 아빠랑 안 살아?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속으로 맹세했다. 내 아빠를 무너뜨릴 거야. 관찰 기간 동안 나는 진우의 약점을 발견했다.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작은 액수지만 증거가 쌓이면 치명적이었다. 혜진은 그걸 알고 도왔다. 어머니는? 그녀는 진우의 돈으로 카페를 확장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다. 처음에는 복수라는 단어가 두려웠다. 하지만 매일 밤 법정에서의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설득되었다. 임랭 콩큐도옥 AI. 한국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강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익명으로 진우의 회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다. 횡령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위협적으로.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는 불안해졌다. 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줄었고 혜진과의 데이트도 줄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는 걸 엿들었다. 미나 때문일까? 어머니가 말했다. 진우는 부정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라고 할 때 나는 속으로 웃었다. 밝아진 게 아니라 차가워진 거지? 수아를 볼 때도 죄책감이 들었다. 이 복수가 딸에게 미칠 영향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다. 나는 진우의 횡령 증거를 더 모았다. 회사 내부 문서를 해킹하지 않고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했다. 그의 거래 내역, 은행 기록.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투명하지만 알아야 할 사람만 안다. 나는 밤을 새워 분석했다. 그 액수가 5억 원에 달했다. 회사 자금으로 혜진의 아파트를 샀다. 증거를 확보한 후 나는 기다렸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어머니를 먼저 건드렸다. 그녀의 카페는 진우의 돈으로 운영되었다.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제보했다. 불법 자금 유입 의심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어머니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미나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세무 전문가 없니?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왜 나한테 물어봐? 진우한테 물어보시지. 그녀는 울었다. 진우도 바빠서 그 순간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구역질이 났다. 이게 나인가? 진우는 어머니의 일을 알자 나를 의심했다. 그는 수아를 데리고 만나러 왔을 때 물었다. 너 짓이야. 나는 순진하게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잖아. 그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대신 그는 혜진과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를 이용할 차례였다. 나는 혜진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이전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였다. 하지만 가해자를 고발하지 않고 합의했다. 그 정보를 익명으로 그녀의 현재 회사에 보냈다. 주의할 인물. 혜진은 불안해졌다. 진우에게 털어놓았고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씨앗은 자랐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내 심리가 변하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복수가 정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움으로 변했다. 그들의 고통을 보는 게 직장에서 나는 승진했다.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짜며 내 계획을 적용했다. 로직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수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기로 입원했다. 진우가 전화해서 말했다. 내가 와봐. 병원에서 나는 딸을 안았다. 혜진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미나 씨,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가족. 너희가 내 가족을 파괴했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고마워했다. 그날 밤, 나는 더 강한 제보를 준비했다. 진우의 횡령을 회사 감사팀에 보냈다. 이번에는 증거 첨부.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어머니의 세무조사도 심해졌다. 그녀는 카페를 팔아야 할 지경이었다. 나에게 다시 전화왔다. 미나야, 도와줘. 나는 거절했다. 엄마, 법정에서 나를 버린 사람이 왜 나한테?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밤에 잠이 안 왔다. 거울을 볼 때 눈이 달라 보였다. 더 날카로워졌다. 친구들이 걱정했다. 요즘 이상해.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진우는 이제 나를 직접 찾아왔다. 멈춰. 수아를 생각해 그의 말은 위협이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너부터 생각했어야지. 세 번째 단계는 조작의 시작이었다. 나는 진우의 변호사와 연결된 사람을 찾았다. IT 네트워크를 통해 돈을 주고 정보를 샀다. 그의 방어 전략을 알자 나는 반격을 준비했다. 익명 계좌로 그의 횡령 증거를 언론에 흘렸다. 대기업 변호사의 비리 이 기사가 나왔다. 진우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돌았다. 그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혜진은 그를 버렸다. 이제 끝났어. 그녀가 진우에게 한 말, 내가 엿들은. 혜진은 새 남자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과거 성희롱 사건을 다시 파헤쳤다. 이번에는 피해자 측에 연락했다. 익명으로. 증언해주세요. 피해자가 고발을 제기했다. 혜진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어머니는 카페를 잃었다. 세무 벌금으로 파산 직전.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미나야, 내가 한 짓이야. 눈물이 흘렀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엄마, 왜 나를 배신했어? 그녀는 대답했다. 진우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그 순간 내 심리가 무너졌다. 어머니조차 돈 때문에. 하지만 동정은 없었다. 이제 엄마도 느껴봐. 잃는 기분. 진우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의 변호사는 물러났다. 나는 수아를 더 자주 보게 되었다. 법원이 양육권을 재검토했다. 진우의 비리가 알려지자 수아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슬퍼. 나는 안았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 불안이 커졌다. 이 복수가 수아를 해칠까? 밤에 악몽을 꾸었다. 법정에서 내가 증언하는 꿈 나는 괴물이야의 깨어나서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계속했다.
진우의 새 직장을 방해했다. 추천서에 익명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실직했다. 이제 그는 어머니처럼 파산 위기였다. 그의 지능이 빛났다. 그는 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내 직장 근처를 맴돌았다. 전화로 협박했다. 멈추지 않으면 수아를 데리고 사라질 거야. 그 말은 내 약점이었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법을 이용했다. 그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내 심리는 이제 뒤틀렸다. 복수가 습관이 되었다. 매일 그들의 고통을 확인하며 살았다. 친구를 잃었다. 그들은 너 변했어 라고 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목표가 가까워졌다. 네 번째 단계는 절정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이제 바닥이었다. 실직, 빚, 혜진의 배신. 그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그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했다. 나를 배신한 자들이 서로를 의지하다니. 나는 그 집 근처를 감시했다. CCTV 해킹 없이 그냥 관찰. 수아의 양육권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번에는 내가 유리했다. 진우의 비리가 증거였다. 법정에서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한 짓이야 속삭였다. 나는 웃었다. 증명의 바에 판사는 내 편이었다. 수아가 나에게 왔다. 그 순간 기쁨이 들었지만 공허도 함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 진우가 전화했다. 내 탓이야. 나는 방문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미나야, 용서해.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먼저 용서했어야지. 그녀는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진우는 반격을 시도했다. 그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결혼 전 우울증 기록. 그것을 소송에 이용하려 했다. 똑똑했다.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그 기록을 조작해 무효화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나는 친구조차 이용했다. 내 인성의 가격이었다. 수아가 집으로 왔다. 엄마, 이제 행복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 이게 행복인가? 밤에 나는 생각했다.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진우의 횡령을 검찰에 제보.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익명이 아니었다. 그는 체포되었다. 뉴스에 나왔다. 전직 변호사 횡령 혐의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나는 병원에서 그녀를 보았다. 왜? 그녀가 물었다. 엄마가 나를 버렸으니까. 내 대답은 차가웠다. 내 안에 괴물이 커졌다. 거울에서 나를 볼 때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직. 5번째 단계는 후폭풍이었다. 진우가 구속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변호인을 고용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법정에서 그를 보았다. 야윈 모습. 미나, 제발. 그의 눈빛이 애원했다. 나는 무시했다. 그는 나를 배신했습니다. 증언했다. 어머니는 퇴원했지만 약해졌다. 그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옳았어.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수아는 이제 나와 함께였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물었다. 수아가 울었다. 나는 안았다. 하지만 내 위로는 빈 껍데기였다. 진우의 재판에서 그는 반성문을 읽었다. 내 잘못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원망했다. 혜진은 증인으로 나와 그를 배신했다. 모든 걸 알았어요. 그녀의 말은 그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를 이용한 나 자신을 보았다. 재판 후 진우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홀로 남았다. 나는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내 삶을 재건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하지만 밤에 불면이 왔다. 꿈에서 진우가 말했다. 너도 나처럼 될 거야. 깨어나서 떨었다. 수아가 말했다. 엄마, 왜 항상 슬퍼? 나는 웃었다. 아니야, 하지만 거짓이었다.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친구들이 멀어졌다. 가족이 없었다. 오직 수아뿐. 마지막으로 나는 혜진을 만났다. 커피숍에서. 그녀가 말했다. 너였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왜?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그녀는 웃었다. 우리도 망했네. 그 말에 나는 불안해졌다. 이게 끝인가? 마지막 단계는 반성의 시간이었다. 진우가 감옥에 갔다.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갔다. 나는 수아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삶은 안정되었다. 직장, 딸, 일상.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밤에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속에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복수가 성공했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내 영혼의 일부를 잃었다. 수아가 자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를 위해 한 일이었다. 정말. 어느 날 진우로부터 편지가 왔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행복하니? 그 질문이 나를 흔들었다. 행복한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보았다. 눈이 여전히 차갑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에 갔다. 홀로. 사람들이 속삭였다. 딸이 복수했다던데 나는 무시했다. 무덤 앞에서 생각했다. 이게 옳았나? 집으로 돌아와 수아를 안았다. 그녀가 물었다. 엄마, 이제 끝났어. 나는 대답했다. 응,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끝난 게 맞을까? 이 모든 게 옳았던가?